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가 바로 어제 정말 말 그대로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이 과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 아니면 어쩌면 거품의 정점일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2025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요, 장중에 무려 9% 넘게 폭등하면서 와, 꿈의 숫자죠. 40만 원 선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사상 최고가예요.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폭등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상 최고가에 우리도 올라타도 괜찮은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만든 핵심 기술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하지만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투자자로서 뭘 체크해야 할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인 주가 폭등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세계 최고의 AI 연구소 오픈 AI와의 초대형 파트너십 발표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라는 어마어마한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된 거죠. 그 핵심 부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HBM. 들어보셨죠? 고대 협복 메모리. 이게 바로 오늘날 SK 하이닉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뭐랄까 비장의 무기 같은 거예요. 챗GPT 같은 거대한 AI 모델을 돌리려면 꼭 필요한 말 그대로 슈퍼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HBM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존 D램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컴퓨터의 작업 책상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걸 그냥 옆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위로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수천 개의 데이터 통로를 뻥 뚫어주는 거죠. 결과는 AI가 한 번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되면서 그 답답했던 데이터 병목 현상이 확 해결되는 겁니다. 와, 이 비유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사서 한 명이 책을 한 권씩 나르는 게 아니라 1000명의 사서가 책장 전체를 한꺼번에 옮기는 것과 같다. HBM의 그 엄청난 속도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지 그 지배력의 근거들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세론의 핵심이죠. 왜 이 회사가 반도체 시장의 핵심을 꽉 잡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차트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전 세계 HBM 시장의 52.5%, 과반을 훌쩍 넘었죠. SK 하이닉스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1등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독주 체제라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이 점유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지배력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 숫자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우선 세계 최초로 차세대 HBM4를 개발하는 기술력, 이거 따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AI 칩의 황제 엔비디아와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차세대 GPU 루빈을 같이 개발할 정도니까요. 또 MRMF라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산 기술이 있는데 이게 경쟁사들이 따라하기가 정말 까다롭다고 해요. 결국 이런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HBM의 오빈한 전략이 제대로 먹히면서 오랜 라이벌인 삼성마저 D램 시장에서 앞질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숫자들로 증명됩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2023년에 7조 7천억 원 영업 손실이었던 회사가요, 딱 1년 만에 23조 5천억 원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내년엔 2025년엔 무려 39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낼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2023년 마이너스 7.7조에서 2024년 플러스 23.5조. 단 1년 만에 이익이 30조 원 넘게 늘어난 거예요. 이건 그냥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경이로운 수준이죠, 정말.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까요?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죠. 이제 시선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눈부신 정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들, 그러니까 약세론의 근거들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모든 좋은 소식들 혹시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닐까? 그렇죠?
사상 최고가 앞에서 누구나 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우선 오픈 AI와의 계약이 아직은 확정된 주문이라기보단 장기적인 목표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 기대가 너무 앞서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원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잖아요. 이 사이클의 위험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잠자던 거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정책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1등 자리를 지키려면 앞으로도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죠. 네, 이 슬라이드가 지금의 핵심 딜레마를 딱 보여줍니다. 왼쪽에서는 압도적인 HBM 리더, 폭발적인 AI 수요,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외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아니야, 경쟁은 치열해지고 경기는 꺾일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너무 비싸 라고 맞서고 있는 거죠. 정말 팽팽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시장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생각해봐야 할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가 정말 재밌는 걸 보여주는데요. PBR이라고 자산 가치 대비 주가를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비싸 보입니다. 와, 너무 고평가 아니야? 할 수 있죠. 그런데 미래 이익 전망을 반영한 선행 PER을 보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오히려 삼성의 절반도 안 되는 8.1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시장의 기대만큼 정말 돈을 잘 벌어준다면 미래 가치에 비해서는 아직 싼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이 SK하이닉스를 특별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시장은 SK하이닉스의 퓨어 플레이, 그러니까 순수 투자처라는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잖아요. 좀 섞여 있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지금 가장 핫한 AI 메모리 분야에만 집중하는 그야말로 직통 투자 채널인 셈입니다. 시장은 이 집중의 가치를 아주 높게 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투자 기간은 3주짜리 단타인가? 아니면 3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인가? 둘째, 만약 주가가 20%확 빠지면 이건 재앙인가? 아니면 오히려 싸게 살 기회인가? 나의 위험 감수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한 종목이 내 전체 자산의 15%를 넘어가진 않는가? 몰빵 투자의 위험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 바로 포모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것. 모두가 열광하고 흥분할 때 아무 계획 없이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정점에서의 짜릿한 희열감일 뿐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